믿습니다. 은근히 맞춘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거를 어디선가 들어봐서 맞췄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수거가 아니고 제가 어제 뭐 이어동사란 얘기를 했죠. 구동사라고 할게요. 그냥 이게 삼호동사야. 세 단어 동사. 근데 삼호동사라고 잘 안 해요. 이것도 이어동사라고 그냥 해요. 그냥 구동사라고 할게요. 동사인데 수거처럼 생겼는데 뒤에 있는 전치사나 부사도 같이 한 덩어리의 동사인 거죠. catch up with. 수거가 아니고 그냥 한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삼형식이란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catch up with가 합쳐서 그냥 동사야. 지금 catch의 과거형인 것 같죠? catch는 아니잖아 지금. 과거 동사야. 그리고 the other runner이 목적어예요. 물론 이게 뭐 중요하겠냐마는 그래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표기하겠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앞에 at rest는 그냥 거품이죠. 이런 건 많이 봤죠? 네, 거품 앞에 있고 코마 뒤에서부터 본 문장이 나오는 거죠. on the rest lap도 거품. 단어 몇 개 적었어요. 아 근데 catch up with인데 catch up을 제가 알아내다 만회하다라고 적어놨죠. 왜 이렇게 해놨냐면 with 빠지고 쓸 수도 있잖아요. 맞죠? 이거 안 보일까봐 따로 적어줄게요. catch up on. 그러니까 지금 2번이 만약에 되면은 catch upon이 되면은 알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만회하다. 만약에 2번이 들려받은 적이 있으면 들어본 적은 있는 거예요. 근데 뜻이 달라. 그러면 지금 catch up with는 뜻이 뭐다? 따라잡다. 이건 정답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 더 알아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랩 타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하계올림픽 할 때 또는 동계올림픽 할 때 랩 타임 많이 얘기하는데 동계올림픽에서 더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에 평창올림픽 좀 봤으면 이해할 텐데 랩 타임이 몇 초입니다. 그거 스피드 스케이팅 할 때 한 바퀴 400m인가 그러는데 그 한 바퀴 돌 때마다 랩 타임이라고 하거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랩이 뭐라고? 원래는 무릎이란 뜻인데 경주로의 한 바퀴. 사실 무릎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주로의 한 바퀴로 많이 쓸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릎하고 한 바퀴가 무슨 상관이 있지? 요거 한번 상관관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endless가 마침내라는 뜻입니다. 파이널리랑 동의어예요. 파이널리. 마침내. 그는 on the last lap, 마지막 바퀴에서. 그는 주어죠. 마지막 바퀴에서. the other runner, 다른 선수들을, 이게 목적어죠. 따라잡았다. 이게 catch up with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catch up on까지만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질문 있나요? 이건 그냥 수거다, 그죠? 네, 수거예요. 수거는 틀려도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부터 외워서 맞추시면 되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편입 문제는 틀릴 때마다 이런 생각하세요. 새로운 거 배우구나 생각하셔야지. 안 그러면 혈압 올라가요. 아시겠죠? 암이라는 말은 쓰기가 싫어서 암 유발 성분이 될 수가 있어요. 질문 없나요? 오늘 그럼 catch up with를 기억하십시오. 따라잡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잡읍시다. 저기 상위권 대학을. 아시겠죠? 그리고 catch up는 뭐라고? 알아내다, 만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7번 갑시다. 7번입니다. 자, 이거 2번이 정답인데 얘 맞춘 사람 거의 없던데. 이거 맞춘 사람 상당한 거지. 자, 일단은 제가 뭐 make a contribute to라고 해놓고 to에다가 전치사라는 말을 써놨죠. 제가 이 말은 됐을 거예요. to가 to 동사 원형으로 쓰이는 게 있고 to가 전치사가 되어서 뒤에 명사가 오는 게 있고 to는 두 가지 쓰임이 있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니까 요건 좀 알아주세요. to에다가 동사 원형까지 합친 걸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고 전치사 to는 뒤에 명사가 올 때 to만 가지고 전치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contribution to는 이제 뒤에 무조건 이 to가 전치사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ing가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동명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해갑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동명사는 동사였지만 명사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동명사가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to ing 구문이 많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때
to 동사 원형 아니면 다 to ing였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전치사 to 뒤에는 동명사가 원래 잘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지금 더 party가 바로 올 수도 있겠네요. 빈칸 없고요. 그냥 명사도 올 수 있는 겁니다. ing만 올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contribution to ing라고 가리키는데 저는 그러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그냥 전치사 to라고 가리킬게요. 아시겠죠? 결론은 뭐예요? 전치사 to 뒤에는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동명사도 온다라고 오늘 같이 가르쳐드리고 싶네요. 이래야 나중에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나중에 배울 건데 be used to 동사 원형이 있고 be used to ing라는 걸 배웁니다. 사실 그때 ing 자리에는 명사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익힙시다. 그리고 앞으로 to가 있는 수거는 전부 다 동사 원형이 오는 건지 명사가 오는 건지를 같이 외웁시다. to만 외웠다가 못 틀려요. 그럼 정말 억울할걸요? 하면서. 그럼 오늘 내가 했던 말이 기억날 거예요. 시험장에서. 눈물 나겠죠? 날아가는 거예요. 점수가 2점 또는 3점이. 슬프다. 전형 점수로는 0대 기준으로 본다면 200점 만점에 140점이 영어 점수니까 자기 그 영어 점수에 1.4배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2점짜리면 1.4를 곱하면 2.8점이 되고 3점짜리면 4, 32, 4.2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한 문제의 점수는 2.8점 또는 4.2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성적의 비중이 낮죠. 하지만 성적도 중요하니 여러분들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성적 더 올리도록 노력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동점일 때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또 학점 높으면 좋아요. 하지만 학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은 영어에서 최대한 끌어올리세요. 그러면 충분히 만회 가능합니다. 오케이. 왜 근데 굳이 빌딩이냐고요? 도네이팅은 왜 안 되느냐? 이건 해석을 해야겠죠. 여러분, 빌딩은 명사가 되면은 진짜 건물이란 뜻도 되지만 빌딩이 동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드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앞으로 빌딩은 명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티가 뭐냐면은 정당이란 뜻, 단체란 뜻이 있어요. 이건 토익에서도 나오더라 요즘에. 단체, 정당. 그러니까 정당을 만드는데 contribution, 기여했다. 어때요? great contribution, 큰 기여를 했다. 만드는데 기여를 한 게 더 맞겠죠? 정당을 donate는 기부하다거든요. 여러분, 기부하는데 정당을 기부하는 건 아니죠. 정당은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빌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이 문제 파티도 아는 단어였고 그 사람이 빌딩도 알았어. 그 사람 어떻게 풀었게요? 그 혹시 이게 민주당 건물 같은 건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맞췄습니다. 그분이. 네, 깜짝 빵 터졌어요. 민주당 건물 가면서 파티를 알았어요. 이 사람이. 원래 단어는 상대적이잖아요. 단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참 참신했어요. 여러분도 이걸 기회 삼아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파티가 근데 정당이라 하니까 좀 어이가 없죠. 이 파티가 그 파티거든요. 진짜 파티. 근데 파티션을 생각하세요. 파티션.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컴퓨터 파티션, 하드 파티션. 하드디스크 파티션 나눈다. 공간을 나눈다. 파티션. 그리고 파티션, 이거 칸막이 파티션. 맞죠? 그게 부분이잖아. 파트가 그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단체, 그 부분의 단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얘들의 세계는 끝도 없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은 되죠.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이지만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티는 단체 또는 정당입니다. 정치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contribution은 contribute의 명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contribute to 할 때도 전치사 to입니다. participate in이 되듯이 participation이라는 명사가 돼도 걔는 in이 올 겁니다. 같은 원리라고 외워줍시다. 아시겠죠? grace는 형용사, contribution은 명사, 주어, 과거동사, 관형명, 목적어, 전치사부터 거품 처리하시면 끝. 그는 그 정당을 만드는데 큰 기여, 공헌을 했다. 여러분, contribution은 기여, 공헌, 기부 세 가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동사가 돼도 하다만 붙이면 됩니다. 기여, 공헌, 기부. 여러분, 가끔씩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contribution이나 contribute 종류가 나올 때 막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 거. 그때는 헌신하다는 건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노력을 다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나는 노력이라는 뜻도 있다라고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다, 그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은 노력한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contribute 종류를 들이붓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들이붓고 기여를 참 막 공을 들이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편입 문제는 오히려 깔끔합니다. 배우면 알 수 있어요. 토익은 계속 풀어봐서 알겠지만 끝없는 모험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 깔끔한 편입, 깔끔하게 끝냅시다. 근데 편입도 단어 나오고 하면 진짜 깜깜하거든요. 근데 제가 단어를 10,000개 이상 외워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학 2달이면 5,000개 외울 수 있습니다. 아 진짜입니다. 방학이면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 천천히 나눠가지고 5,000개 채우십시오. 왜냐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단어 10,000개를 외우시면 학교가 올라갑니다. 최소 0대는 그냥 100% 붙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공부하실 거죠. 네. 그 이상 가기 싫은 분들도 맞죠? 자기가 원하는 학교라도 가려면 단어 10,000개만 외우십시오. 단어 10,000개 외우고 떨어지면은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잘 없을 겁니다. 떨어질 이유가. 그리고 단어 10,000개 외운다면 토익 칠 때 그냥 풀릴 겁니다. 독해가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냥 토익 단어는 하급입니다. 하급입니다. 여기서 비하면 토익 맨날 논란 문제 얘기를 하거든요. 논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도 논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논란이래. 그냥 놀랐겠지 진짜. 논란 문제겠지. 논란 문제. 이런 욕을 하면 이거 욕 아닙니다. 예. 유튜브 이거 욕 아니야. 노란 딱지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노란 딱지 주진 않겠지. 내가 옐로우 간판을 가지고 있다. 외국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 학원이 저기다 했는데 옐로우 사인 카니까 알아듣더라고. 그리고 웃더라. 옐로우 사인 카니까. 사인이 여러분 간판입니다. 깨알 토크입니다. 자 질문 있나요? 그러면 8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거 틀린 이유는 덜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맞출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했어요. 응용을 좀 잘하라고.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하면 잘 안 남아요. 오늘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가볍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보기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명사절이 가능합니다. 자, 명사절 설명 오랜만에 할게요. 이 설명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겹지 않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접속사 명사절 얘기할 때 이렇게 칸 10개를 그릴 겁니다. 맨날 명사절. 오랜만에 복습 차원에서 적겠습니다. if, whether. 아이고야 펜이 있었는데 펜을 안 썼네. 그리고 왼쪽에는 관계 대명사인 who, which, that까지 적으시고 오른쪽에는 관계 부사인 when, where, why, how를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what. 여러분 what은 그냥 명사절만 된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what을 쓴 이유는 얘는 다른 접속사가 안 됩니다. 오로지 명사절만 됩니다. 제가 명사절 접속사를 빨간색으로 지금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what을 빨간색으로 쓴 겁니다. 형상화 시킵시다. 결론은 뭐냐면 이 10가지는 명사절 접속사가 일단 됩니다. 물론 관계 대명사가 될 때도 있는 놈도 있고 관계 부사가 되는 놈도 있고 부사절 접속사까지 되는 놈도 있습니다만 일단 얘들은 명사절이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 말 왜 했는지 얘기해 줄게요. 지금 사실 이거 이상한 자리예요. 우리가 따로 배운 듯한 느낌 아닌 자리인 건 사실이라서 그래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노원 이런 거야 뭐 노가 또 부정해 주겠지. 노는 형용사라고는 하거든. 원이 명사니까 주어져. is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 부사인 거는 아실 거고 sure 나왔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부형이거든. 그럼 이게 주격 보호예요. 그럼 문장 끝난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끝나면은요 원래는 부사절 접속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보기에 부사절 접속사가 없어요. 다 명사절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건 배웠어요. It is 형용사 that 요거 배운 적 있거든요. 최근에 It is important that 이거는 옛날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지. It is important that 그때는 내가 이거 무슨 접속사인지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맞죠?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처럼 깽판 난 거지 뭐. 형용사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식일 때 주격 보호에서 that이나 뭐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면 그거 무슨 접속사인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것만 기억하세요. 명사절일 때 제가 불완전한 완전한 놈 가리키잖아요. 그건 똑같이 적용시키면 돼요. 자 여러분 명사절일 때 불완전한 놈이 3개 있다고 했습니다. 불완전한 놈은 누구냐? who, which, what 이 3개가 불완전합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말을 했냐면요 지금 빈칸 뒷문장에 cause가 동사입니다.
주어가 없이 동사가 바로 튀어나왔어요. 지금 빈칸이 접속사 자리인데 말이죠. 그러면 이거 불완전한 거 맞죠? 불완전한 거 맞죠? 관계대명사는 안 되죠. 왜?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솔직히 명사절에 하긴 좀 그런 건 아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지금 보기 있는 애들을 의문사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 what 질문할 때 what 맞죠? where 이런 거 다 의문사거든요. 그리고 걔들이 있는 의문문을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고 뭐 do you 이렇게 묻는 걸 일반 의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의문사도 명사절 접속사의 일종이긴 한데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 who, which, what은 who, which, that은 원래 관계대명사인데 who, which 같은 경우는 의문사까지 됩니다. 근데 접속사일 때 그게 명사절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명사절이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걸 의문사절이라고 해요. 사실 의문사절은 명사절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부사절 같기도 하고 거분 같기도 하고 그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의문사절. 무슨 절인지 몰라도 된다. 그냥 의문사절이다. 근데 의문사절일 때는 명사절 성질처럼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놈은 who, which, what. 그거는 의문사절일 때 똑같다. 근데 지금 주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who, which, what 중에서 정답이 와야 된다. 근데 지금 보기에서 whom도 나와 있긴 하죠. who 계열이니까 whom도 생각은 해야겠죠. 근데 whom은 목적격이야. 그러니까 주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거는 관계대명사이긴데 여기서 왜 했느냐. who, whose, whom은 관계대명사든 명사절이든 앞에 선행사 있고 없고만 다르지 그 주격인 거 목적인 건 똑같아요. 주격인 거 목적격인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who는 어차피 주어가 없어요. 명사절이든 주격 관계대명사든. 그리고 whom은 명사절이든 관계대명사든 언제나 목적어가 없어요. 아무튼 목적격은 안 되는 거 이해가시죠? who가 나오면 가능했어요. 주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what이 정답이에요. 불완전하니까. 자, 결론. 무슨 절인지 모르겠다. 만약에 그게 무슨 자리죠? 지금처럼 형용사 오고 갑자기 that? 뭐 이런 느낌? 근데 이건 외우면 되겠네. 이형식 동사에서 주격보호 동사, 주격보호 뒤에 접속사 자리다. 그러니까 it is 형용사 that처럼 그런 자리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that이 나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의문사들이 나오면 의문사 절이 온 거다. 그러면 불완전한 who, which, what 나머지는 다 완전. 그래서 해석으로 문제 풀자. 운 좋게 지금처럼 바로 갈리면 바로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what이면 무엇인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아시겠죠? 근데 불완전한 게 얘밖에 없으니까 해석은 안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what은 불완전하다고 배웠어. whom도 불완전하긴 하지만 whom은 목적어가 없는 거고, what은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주어가 없잖아. 그러면 일단 목적격인 whom은 안 되겠다. 그리고 how랑 why는 완전하니까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불완전한 what을 고르자. 한 가지 더, 불완전할 때는 what이 절대 강자입니다. who, which, what이 같이 싸웠을 때 what이 정답이 될 확률은 95%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잘 구분 못한다면 만약에 보기에 who랑 what이 나왔어? 그냥 what 골라요. 불완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해석을 하면 자유경제에서 경기 호황과 불황이 일어나는 이유를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딱 토익 내용인데요. 네, 이거 편입 문제인데 토익 지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 문제 더럽게 어려운 거 가져왔네요. 그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토익에서 이 문제 나오면 놀란 문제라고 할 거예요. 많이 놀란 문제. 정답률 10%, 20%. 생각보다 그렇게는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 때려 맞춰. 불완전? 하면서 그렇게 맞춘 사람 많어. 아까 아이 왜 왔지? 그래 아이 정답.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아는 지식 다 동원해서 문제 풉시다. 왜냐면 what이 불완전한지 외운 사람이라면 주어가 없네? 불완전? 혹시? 그렇게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그리고 no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제 nobody 했지? nobody 나오면 그것도 아무도 없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똑같은 말이네요. 9번 갑시다. 뭐야 이거? 완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네요. 대화를 하는데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오네요. 토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토익에서는 참고로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공문에서도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참신하게 문제를 냈네요. 근데 이거는 별거 없어요. 토익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대시 정답인데요. 대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외웠을까요? 제 스타일상 대파로 외웠습니다. 네, 대파 외우세요. 대파. 네.
재밌으라고 한 소리 아니에요. 심각한 소리예요. 이거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죠. 대파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게 뭔지는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시부사라고 합니다. that을. 무슨 소리냐 이게? that은 접속사가 안 될 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that이 지시 대명사가 될 수 있다고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it, this, that. 근데 걔가 형사도 될 수 있다고는 배웠어요. 예를 들어가 that 명사. 근데 여기서는 지시부사? 조금 생뚱맞긴 한데 그냥 그렇게 그만큼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파 하면 그렇게 멀리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필요 없죠. 그냥 대파를 외워라고. 대시 이렇게 쓰이는 거는 파 같은 거 안 붙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강조부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대파는 같이 갈로 치고 부사다. 그렇게 그냥 날려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뜻만 외워주세요. 대파가 합쳐서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파도 부사겠네요. 부부 조합입니다. 지금 have pp는 분명히 목적어 올 수 있다고 배웠는데 왜 거품이 왔냐고 묻는다면 여기 걷다 할 때 work도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끊긴 겁니다. 일하다 할 때도 work가 일형식이고 걷다의 work도 일형식입니다.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코드는 조동사, 유는 주어. 자, 앞에 이제 주어, 위도 복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 걸었다는 얘기만 하고 있네. 이거 일형식이니까 여러분 20 miles 요거 시간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거리 단위나 수치 같은 것도 부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never는 부사입니다. I never guess 하면 guess가 동사고 그러면 여기 지금 대시 또 생략된 거겠죠? 여기 대시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말하다, 데디아를 말하다, 데디아를 생각하다, 데디아를 믿다. guess는 뭐냐? 생각하다, 뭐 기대하다 약간 그런 뜻이죠. 아시겠죠? 우리는 오늘 20마일 걸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멀리 걸을 수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guess가 생각하다, 생각하다. never guess. 절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파를 외워주세요. 그렇게 멀리. 아시겠죠? 파는 원래 멀리란 뜻도 있지만 뭐 많이 약간 굉장히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멀리라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그러면 10번 가겠습니다. 별표 2개. 근데 이거 쉬운 문제예요. 알면 얘기해 줄게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한 상태에서 이걸 풀게 했잖아요. 오늘 거 그대로. 그랬으면 여러분들 많이 맞았을 거예요. 처음인데 바로 이걸 들이내밀었잖아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방학 때 이거보다 쉬운 거부터 해야 돼가지고 그걸 지금 소모하기 좀 아까워서 지금 어려운 거부터 주는 거예요. 어려운 건 어차피 반복하면 좋잖아요. 쉬운 거 지금 좀 좋지, 많이 맞고. 근데 기출은 함부로 막 풀면 안 되거든. 2002년도 기출 푸는 데는 없을 거야 아마. 보통 10년치 이상 안 풀거든요. 저는 목표가 20년치 기출 푸는 겁니다. 근데 20년치가 20회밖에 안 돼요, 여러분. 토익도 제가 몇십 회를 풀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 편입이면 100회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만 해도 10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5회를 더 만들어 볼까? 잘 못 만들겠어요. 더 이상 이제 작년에 이제 창작의 고통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뭐 한다. 노런 걸 된. 오케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화 되셔야 됩니다. 약간 또라이처럼. 그렇게 해야 영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작년 합격자들은 약간 또라이성의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 영향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속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카톡으로도 그렇게 보냈어요. 자, 부정어 도치가 있습니다. 잠시 미쳐도 됩니다. 아시겠죠? 부정어 도치. 리를이 여러분 부정어입니다. 왠지 아세요? 리를이 뜻이 뭐냐면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럼 아까 퓨랑 리를이 같은 뜻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를 또 얘기할게요. 그럼 어리를하고 어퓨가 뜻이 같겠네, 그지? 근데 어는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잠깐만. 어리를 이거는 조금 있는이죠.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어리를은 부정어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리를은 뭔지 아세요? 거의 없는이라서 그냥 네버하고 비슷한 뜻이야. 네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어리를 나온 거는 지워야 된다, 그 말하고 싶고요. 왜냐면 부정어가 아니니까 도치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3, 4번은 도치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 멀쩡하게 나왔고요.
1번만 지금 도치가 일어났거든요. 어떤 도치가 일어났는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부정어 도치는 뭐냐면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온다면, 원래는 맨 앞에 있는 놈이 아니고 뒤에 있던 놈인데 앞으로 잡아 당긴다면, 부정어가 쑥 왔잖아요. 그러면 원래 주어랑 동사가 있었어. 그럼 주어랑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게 도치입니다. 근데 보통은 조동사를 끄집어 와서 조동사랑 주어랑 순서를 바꾸고 뒤에 동사 원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정어가 생기고 조동사, 주어, 동사 희한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Did I dream?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 T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지워주세요. 그러면 이거 조동사고 뭐지 I dream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맞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이상한 낌새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상한 조합이 나온다면 얘가 주어고 순서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여기 부정어가 와야겠구나. 리을이 부정어라고 했지. 그래서 리을을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1, 2, 3, 4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오고 리을 자리만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문제예요. 그냥 리을이 보기에 나오잖아. 도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도치된 것만 고르면 이 문제는 1초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 모르고 보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한참 봐도 못 맞추죠. 대단한 거 아니죠? 전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럼 드림이 꿈은 꿈꾸다 뭐 그런 거, 아니면 꿈에 생각하다 뭐 그런 뜻이 있으니까 동사예요. 대절이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맞고요. 주어랑 조동사랑 동사 원형 나왔고요. 제가 석시드 얘기한 적 있죠. exceed랑 초과하다랑 성공하다는 ed가 붙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동사 원형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얘가 pp나 과거 동사가 되려면 여기서 ed를 더 붙여야 됩니다. 얘는 태생부터 ed가 붙어 있는 것이지 과거나 pp 형태가 아니라는 점,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왜 않았다가 갑자기 나오냐고요? 리을이 부정어라고. 네버나 약간 not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어의 문법들이 희한한 것만 다 모아서 가져온 것 같다, 그죠? 그게 바로 편입입니다. 옛날엔 그래도 영대도 꽤 난이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설명 들으면 별거 아닌데 풀 때는 완전 하얘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얘지도 않지. 풀리는데 안 맞아. 그냥 그런 문제입니다. 더 고통스러울까요? 차라리 그래도 풀리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그러면 이제 11번부터 할 건데요.